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오늘 월요일 아침 첫 영상 되겠습니다. 제가 첫 영상만큼은 이렇게 개수를 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개수가 너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수호천사님들의 의견이 조금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개수가 많은 게 낫다. 아니다. 통합적으로 조금 개수를 줄여서 한 영상에 담아주는 게 좋다. 의견을 좀 주시면 제가 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계속 갈팡질팡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천사님들이 조금 의견을 정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당초 소시는 개수를 좀 줄이고 싶었는데 이게 뭔가 시간이 줄어들면서 소식이 여러 개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한 영상에 담지 못하다 보니 좀 여러 개로 나뉘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뭐 어제 같은 경우는 7개까지 올라간, 제가 이때까지 7개를 올린 적은 콘서트 때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콘서트 때도 제가 6개 이상은 올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너무 많이 올렸다라는 생각에 이렇게는 운영하기가 좀 힘들 것 같다. 그리고 보시는 분들도 피로도가 높겠다 싶어서 의견을 꼭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수를 줄이고 한 영상에 가급적 좀 더 담아주면 좋겠다. 아니다. 그냥 개수를 더 많이 하더라도 영상 시간을 더 줄여라. 자, 뭐가 좋을지. 그러다 보면 개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막 매일 6개 이상, 많으면 어제처럼 7개, 8개 막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이걸 좀 잘 정해서 알려주신다면 굉장히 감사드리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오늘 월요일 첫 소식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임영웅님의 이 기사가 어제 주말에 굉장히 많이 터져서 다들 깜놀했죠? 특히 그 중에서 얼마 전에 올라왔었던 이천수 선수의 이 극찬, 미쳤다, 이런 사람 없다 라는 이 기사 내용이 어제 저녁에도 이렇게 뜬금없이 올라올 정도로 임영웅님의 이 시축 행사에 대한 영향력이 도대체 한 달이 다 돼가는 지금 시점에서도 아직까지 번지고 있다. 네, 그 정도로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굉장히 막강하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영향력이 매번 굉장하다라고 했는데 이 정도로 굉장할 줄은 다들 모르셨단 말이죠. 근데 이 이천수 선수가 임영웅님에 대한 이 극찬을 쏟아낸 유튜브 영상, 지금 조회수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상상을 초월하는 조회수입니다. 40만 회가 나왔어요. 무려 40만 회. 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관중 효과가 4만 명을 넘어섰는데 임영웅님의 이야기를 한 이천수 선수의 이야기는요 40만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와, 웬만한 영웅시대 분들은 다 시청했다란 얘기예요. 그러니 이천수 선수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물론 이천수 선수의 유튜브 채널 자체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람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원래도 이 정도의 조회수가 나오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회수가 정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다. 원래 이천수 선수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정말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이 유튜브를 관람하게 됐다. 그 효과만으로도 파워가 입증된 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반면 또 주말에 임영웅님의 이 결혼식 깜짝 출연 모습 때문에 많은 분들이 크게 감격하시기도 했죠. 역시 아티스트 임영웅은 다르구나. 임영웅님이 이렇게 깜짝 결혼식장에 등장할 줄은 몰랐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영향력이 굉장히 막강했구나. 이 가수 임영웅의 등장만으로도 결혼식 현장이 수많은 이 속속들이 숨어 있었던 팬분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 후담들이 조금씩 전해지고 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현장에 계셨었던 임영웅님의 팬분들이요 은근히 많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임영웅님 보자마자 뛰어나와서 사진 찍고 너무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사실 결혼식 현장인지 임영웅님의 팬미팅 현장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아마 여기 뒤에 있는, 여기 보면 보타이라고 해서 나비 넥타이를 하고 있는 분이 보이죠? 아마 이분이 임영웅님의 그 친구분이신 것 같아요. 보통 신랑들이 이렇게 보타이를 하고 가슴에 꽃을 꽂고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이 신랑분의 옆에 서 계셨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랑 부모님에게 임영웅님이 고개 숙여서 인사했던 것이 거의 확실하지 않나. 제가 처음에 이 모습이 딱
공개가 됐을 때도 그러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그 모습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영향력이 계속하여 쭉쭉쭉 번져나가고 있는 와중에 자, 이런 기사도 올라왔어요. 이쯤 되면 미담 제조기, 임영웅 군 복무 시절 훈훈한 사연이 화제다. 제가 어제 주말에 그냥 빠르게 한번 전달을 드려봤습니다. 무려 2개 영상을 올려놨어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군대 생활을 함께 보냈던 후임분의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가 터져나와서 사실 많은 분들이 임영웅님이 이 정도로 후임들에게 잘해줬었구나 라는 이야기가 뒤늦게 쏟아졌죠. 혹시 못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어제 올려놓은 영상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 거기 안에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어머님과의 관련된 일화도 제가 설명을 좀 쭉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못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 영상까지 함께 시청을 해 주셨을 때 더 깜놀하고 감격적인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충분히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결국 주말 동안에만 공개된 내용이 벌써 임영웅님의 이 결혼식 축가 현장은 아니지만 결혼식 현장에서의 우리 임영웅님의 깜놀 등장 모습이 있었죠. 뭐 거기뿐만이 아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군대 시절 정말 따뜻했던 모습이 또 회자가 되면서 많은 분들에게 지금 반응이 여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어제 혹시 못 보셨던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 정말 굉장히 감격스러우실 것 같아요. 자, 그런 와중에 우리가 주말을 맞이하면서 그 전에 굉장히 빅뉴스를 하나 접하게 돼서 그야말로 반응이 아예 어땠습니까? 폭발적이었죠? 그게 어떤 소식이었죠? 맞습니다.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5월 공개를 앞두고 있는 바로 슈퍼스타다운 단독 예능 방송일 겁니다. 이 단독 예능 방송에 대한 이 소식이 일반 대중들에게 많이 번져나가서 반응이 폭발적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냥 폭발적인 게 아니었어요. 지금 뭐라고 적혀져 있냐? 임영웅, 김우빈부터 범죄도시 3까지. 그러니까 임영웅님의 이 역대급 공개작이라고 해서 쫙 소개된 영화들의 이 타이틀을 보니까 김우빈 씨도 있지만 요즘에는 범죄도시에 등장하는 이 마동석 배우의 이 주연작이 어떻습니까?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죠. 뭐 거의 국민 배우급으로 지금 성장한 마동석 배우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 마동석 배우가 주연으로 나오는 이 범죄도시 3, 이 범죄도시 3가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5월 말일 날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임영웅님의 바로 5월 말일 날에 단독 예능 방송이 예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니 근데 소씨 이거 뭐 영화하고 임영웅님의 예능하고는 관계없지 않나요? 맞습니다.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5월 공개작 역대급이라고 하면서 이 김우빈 씨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에서 공개되는 드라마 시리즈거든요. 그리고 범죄도시 3는 영화란 말이죠. 그러면 임영웅님은 무엇을 대표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바로 예능 프로그램 방송을 대표하는 겁니다. 보니까 이 김우빈 씨는 이렇게 택배기사라는 타이틀로 넷플릭스 방영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 범죄도시 3까지 나와 있는 마당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자신은 예능 방송 프로그램을 총책임지는 그런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분야별로 대표작으로서 선정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한눈에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예능방송 프로그램마저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와중에 제가 어제 설명드렸던 이 스타 브랜드 평판, 제가 굉장히 깜놀할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죠? 2월, 3월 달에는 임영웅님이 충분히 높았던 600만이 넘는 브랜드 평판 지수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2월, 3월 순위에 흔들림이 없었지만 2월 달에 1위를 한 뉴진스, 3월 달에 1위를 했었던 방탄소년단의 지수를 뛰어넘어 버리면서 4월 달에
압도적인 이 브랜드 평판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뒤에는요, 정말 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뭐 이 브랜드 평판에 대한 분석도 앞선 영상들 안에 녹여놨지만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린다면 이 방탄소년단의 경우 4월 달에 이 군입대 이슈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방탄소년단 팬덤인 아미분들이 엄청나게 활동을 했어요. 이 브랜드 평판 지수는 댓글도 많이 써야 하고 검색도 많이 해야 하고 굉장히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전체적인 지수가 합해져서 매월 순위를 매기는데 임영웅님은 꾸준히 이 3월 달에도 2월 달에도 비슷한 지수로서 이 브랜드 평판 순위를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1위와의 격차가 2월 달에도 3월 달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었는데 4월 달에 접어들면서 이 엄청난 지수. 방탄소년단하고 임영웅님은 10만 표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그냥 표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수긴 하지만 자 10만 정도의 차이가 나지만 3위를 한 블랙핑크 그리고 2월 달에 1위를 했었던 뉴진스와의 격차를 보세요. 블랙핑크하고는 거의 100만 가까이 차이가 나고요. 2월 달에 1위를 했었던 뉴진스 걸그룹과는 거의 300만 이상의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가능했었던 이유가 바로 전국에 계신 영웅시대 분들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드러나진 않지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팬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브랜드 평판 지수를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해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건 정말 깜놀할 깜이죠. 깜짝 놀랄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바로 5인의 영웅 탄생기. 자, 제가 이거 어제 마지막 영상들에 다 이 내용을 넣어 놨습니다. 근데 그 내용 보셨던 분들을 위해서 다른 설명을 추가하자면 자, 이 5인의 영웅 탄생기가 주말 동안에도 재방영을 했고 나아가서 오늘도 내일도 아니죠. 오늘도 목요일도 이렇게 재방영을 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자, 제가 잘 모르실까봐 앞으로는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쭉 들어가면은 요 영상들이에요. 제가 어제 마지막에 올려놨던 영상들이 바로 요 영상 그리고 요 영상 요걸 보시면은 임영웅님의 전체 이 5인의 영웅 탄생의 스케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영웅님의 영화 관람 종료를 앞둔 굉장히 뜻깊은 딱 봐도 보이죠? 총 관람객 수, 총 매출 결과 꼭 2개 영상 시청해 보시길 바라고 이 군대 시절 때의 미담도 아마 보실 내용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임영웅님의 이 엄마를 만났었던 감동 비화 그리고 임영웅님의 후임분이 또 추가로 증언을 한 깜짝 놀랄 미담까지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얘기로 돌아가자면 자 임영웅님의 5인의 영웅 탄생기 어제 제가 설명을 하니까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떤 궁금증이었냐? 바로 임영웅님이 이렇게 여러 번 방송이 된다라는 건 제가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유를 들으셨던 분들 중에 그렇다면 이 5인의 영웅 탄생기에 임영웅님만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냐. 맞습니다. 뭐 송가인 씨도 나오고요. 김호중 씨도 나오고요. 영탁님도 나오고요. 거기에 뭐 박창근 씨도 등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지금 방송편인데 임영웅님의 재방영만 지금 엄청 많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가수들도 혹시 이렇게 여러 번 방영하지 않겠냐? 뭐 제가 볼 때는 가수마다 다르겠지만 여러 번 방영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예상입니다. 방송사라는 건요. 유튜브하고 좀 비슷하죠. 유튜브는 조회수, 방송사는 시청률입니다. 방송사 입장에서 임영웅님의 영상을 이렇게 여러 번 방영했다라는 건 제가 어제 만든 영상에 담아놨지만 시청률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임영웅님의 시청률이 몇 %가 나왔죠? 맞습니다. 무려 전국 시청률 9%대가 훌쩍 넘어가는 압도적인 시청률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TV조선 내에서도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이례적인 일이 된 것 같다라고 제가 설명을 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죠?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처럼 또 여러 번 재방영되는 경우가 나오기가 쉽다, 어렵다? 네, 사실적으로 좀 쉽진 않을 겁니다. 그러려면 임영웅님처럼 압도적인 시청률이 동반되어야 할 거예요. 만약 임영웅님의 시청률과 비슷한 뭐 8%대, 7%대의 시청률이 기록된다면 아마 여러 번 재방영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임영웅님과의 시청률이 큰 차이가 난다? 그렇다면 여러 번 재방영되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떨까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님의 경우가 좀 이례적일 가능성이 저는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건 100%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냥 제 이때까지의 TV조선의 이런 행보를 봤을 때 그랬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오인의 영웅 탄생기가 지금 많은 분들이 재방영되는 거에 의해서 이것이 뭐 다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닙니다. 이거 절대 방송사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그렇게 여러 번 재방영한다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깜짝 놀랄 기사가 어제 올라왔어요. 어떤 기사냐? 바로 요 내용 되겠습니다. 자, 구해줘 홈즈가 일요일날 저녁 간판 예능 방송이다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구해줘 홈즈의 임영웅님과 트롯맨들이 직접적, 간접적 싹 다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과연 뭔 얘기인지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구해줘 홈즈의 영탁님이 나왔고 또 장민호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찬원님, 또 임영웅님 이야기도 함께 기사에 거론이 되고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자, 이렇게 장민호님이 이 구해줘 홈즈에 등장했었던 모습, 이렇게 자료 화면으로 나왔고, 어제는 아마 영탁님이 여기를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장민호님이 이때 이렇게 얘기를 했나봐요. 거기 나가면 목 조심해야 돼. 그러자 붐쌤이 이러죠. 발품 팔러 와서 성대도 팔고 갔다. 그만큼 노래 무대를 많이 했단 얘기예요. 근데 이게 웃겼던 게 트롯 앨범 발매까지 예정 중이다 라고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트롯 왕자들의 발품 메들리라고 해서 임영웅님을 비롯하여 이찬원님, 김희재님 모두가 등장했던 겁니다. 이게 뭔 얘기인가 봤더니 예전에 구해줘 홈즈 때 임영웅님이 촬영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이 장민호님의 언급이 있었던 겁니다. 이 당시 때 임영웅님이 워낙 노래를 많이 했다 보니까 이런 조언을 들었던 거예요. 임영웅님과 이찬원님, 정동원 군을 언급하면서 구해줘 홈즈 촬영 가면 조심해라. 노래를 콘서트만큼 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것이다. 라고 해서 굉장히 조언이 빵빵빵 웃겼던 겁니다. 실제로 임영웅님이 구해줘 홈즈에 등장해서 귀여운 말실수도 하고 즉석 축하 무대까지 정말 엄청난 존재감을 뿜어냈었죠. 이 당시 때 임영웅님이 이 드레스룸을 드레싱룸이라고 이야기해서 너무 웃겼었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랬죠? 즉석에서 두 개의 문 중에 어디가 화장실로 연결되어 있을 것 같냐라고 문제를 내자 임영웅님이 2층에 방이 3개라서 이동하기 편리한 동선에 있을 것 같다라면서 방문과 가까운 문을 선택했고 임영웅님이 선택한 문이 초대형 화장실로 연결된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스튜디오에서는 이 당시 때 역시 임영웅님의 추리력이 굉장하구나. 왜냐면 2층에 방이 3개니까 이동하기 편리한 위치에 있을 거다라고 예측했던 것이 딱 들어맞았었죠. 아마 이 당시 때 방송 본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때 임영웅님이 이 드레싱룸이라고 잘못 얘기해가지고 그거 뭐냐 그랬더니 양세찬 씨가 장난으로 여기서 그 드레싱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드레싱은 보통 이제 음식 위에다가 이렇게 소스라던가 요런 걸 세팅할 때 보통 이야기가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임영웅님이 아마 드레스룸, 옷을 갈아입는 드레스룸과 이 음식 위에 뿌리는 드레싱과 순간적으로 헷갈렸던 것 같아요. 임영웅님 이때는 뭐 워낙 예능 방송 출연 자체가
적을 때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뽕숭악당 때부터 적응을 해서 이제는 뭐 임영웅님의 유튜브 컨텐츠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막 자유자재로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좀 어색할 때의 모습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 때 임영웅님이 여기에서 노래도 엄청나게 불렀었죠? 그러면서 웃으면서 넘어갔지만 알고 보니까 굉장히 놀랍게도 이 드레스룸이 아니라 이 드레싱룸이 맞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식에 드레싱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웃으며 넘어갔었지만 알고 보니 드레싱룸이 실제로 옷방을 뜻한다라는 반전이 드러나면서 이 드레싱룸은 영어권 국가에서는 바로 분장실, 탈의실 등으로 사용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영웅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했던 거죠. 저같이 이제 일반 사람들은 아예 음식에 뿌리는 드레싱이랑 헷갈렸나 보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 때 임영웅님이 이 구해줘 홈즈가 집을 둘러보는 컨텐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집이 좋은 게 일반적이지 않아서 좋다. 나는 어릴 때 세모난 지붕에 대한 로망이 있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 이렇게 단독주택 같은 큰 마당이 있고 그런 데를 아마 임영웅님이 로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임영웅님은 가정을 이루게 되면 이런 단독주택에서 살고 싶은 그 꿈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 때 이제 김희재님과 함께 이제 여기 등장해서 막 데크를 밀어보라고 하고 데크를 밀고 나자 개폐식 수영장에 크게 놀랐고 또 거기에서 임영웅님이 영탁님 노래도 부르면서 최초 무대까지 막 보여줬었죠. 근데 이 당시 때 이제 임영웅님이 멋진 추리력도 보여줬고 정말 많은 분량을 차지했는데 이때 노래를 좀 많이 불렀나 봐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요번에 영탁님이 등장했을 때 이 트롯 왕자들이 발품 팔러 나왔다가 이 발품이라는 거는 구해줘 홈즈가 이제 좋은 매물을 구해서 출연자들에게 연결을 시켜주는 의뢰인에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물을 발품 팔러 다니다가 오히려 여기 써있죠? 성대도 팔고 갔다. 장민호 님도 이제 이때 등장을 해가지고 노래를 엄청나게 이제 부르게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민호님이 영탁님한테 전화해서 영웅이도 그러고 희재도 그러고 찬원이도 그러고 동원이도 그러는데 거기 가면 목 조심해라 성대 나갈 수 있다 막 이렇게 장난을 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이 이 구해줘 홈즈에 이렇게 총체적으로 나왔었다. 근데 참 다시금 되짚어 보니까 이 임영웅님과 김희재님이 이렇게 등장했었던 이 당시 때의 추억 모습이 아마 많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만약 최근에 팬이 되신 분이라면 이렇게 구해줘 홈즈에 임영웅님이 나왔었다라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모습도 굉장히 좀 놀라오실 수 있겠죠. 임영웅님이 이렇게 다양한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에도 예능 방송에 많이 등장을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지가 너무 소모되지 않게끔 임영웅님이 아티스트로서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시축이라던가 임영웅님의 예능 방송 같은 것들조차도 제가 볼 때는 팬분들을 위한 팬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아티스트라면은 사실 예능 방송 출연 아예 안 하는 뭐 제가 어제 언급했었던 나훈아님이라던가 뭐 조용필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방송 활동을 잘 안 하거든요. 하지만 임영웅님이 그럼에도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마이 리틀 히어로와 같은 이 단독 예능 방송을 그것도 5부작으로 제작해서 팬분들을 찾아뵙는 것 자체가 많은 분들이 너무나 웅보십 임영웅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팬들의 사랑으로 아무리 내가 아티스트의 길을 걷고 있지만 우리 영웅시대 분들에게 얼굴을 내비쳐야겠다라는 결심을 우리 임영웅님이 하게 됐던 것이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 이 아티스트의 영향력은요, 다방면으로서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커뮤니티에 올라온 거예요. 데스파시토 무대가 다시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이게 아마 어쩌면 뭐 100%는 아닙니다만 5인의 영웅 탄생기가 목요일에도 방영했고 주말에도 방영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마 뭐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것이 떴을 수도 있고 아니면 찾아봤을 수도 있겠지만 뜬금없이 어제 저녁에 큰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 데스파시토 무대가 올라온 겁니다. 근데 이 데스파시토 무대 뭐 당연히 한국어가 아니잖아요. 한국어가 아니지만 이걸 다 외워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에 일반 대중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가사 다 외운 거 너무 신기하다. 원곡이랑 비슷하면서도 짱 잘한다. 진심 정말 잘 부른다. 와, 임영웅 팬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다. 어떻게 저 가사를 저렇게 다 잘 불러? 저 발음이 너무 어렵잖아요. 심지어 스페인 사람도 유튜브 영상 보셨죠? 스페인 사람도 발음이 좋다라고 말을 했으니 뭐 팬분들 입장에서는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가수 본업이 너무 잘한다라는 게 티가 난다. 전에 TV에 나왔을 때 립싱크하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라이브였어. 노래 개 잘해 진짜. 저걸 외우네. 잘하긴 잘한다. 와, 연습 많이 했겠다. 해외 팬도 많은 건가? 와, 개 잘한다. 나 이 사람 이름만 알고 노래 부르는 거 처음 보는데. 지금 이렇게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임영웅님의 이름은 이제 널리 알려졌지만 이 노래 실력과 노래 무대가 차근차근 더 번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런 말이 나오죠. 실용음악과에서 팝도 전공했다. 나도 잘 몰랐지만 우리 회사 분들이 자주 말해줬다. 노래 잘 부르는 것도 그렇지만 가사를 외운 게 더 신기하다. 데스파시토 가사가 그렇게 어렵단 얘기예요. 발음 잘하는 게 신기하다. 와, 스페니쉬 발음 개 잘한다. 가수들 본업 잘하는 애들도 저렇게 모창모사하는 거 쉽지 않다. 잘 부른다. 가수는 역시 본업을 잘해야 한다. 노래를 잘해야 한다라는 거죠. 와, 개 쩐다. 팝 전공이라고? 참. 헬스장에 가서 노래를 들으면요. 임영웅님 노래 잘한다라는 이야기가 일반 대중들에게도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반응을 이끌어내는 아티스트가 바로 우리가 응원하는 임영웅님이다. 이러니 웅뽕차지 않을 수 없겠죠. 자, 다음 영상에서도 임영웅님의 소식 마구마구 쏟아낼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트리밍 투표 활동, 그리고 많은 의견 댓글들로 남겨주시길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우리 다음 영상에서 곧 만나도록 해요.